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과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FOMC 정례회의가 바로 코앞에 있죠. 그래서 지금 상승의 랠리를 펼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결과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지점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를 보면은 지금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전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예측치도 소폭 상회를 했는데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전치보다 오히려 소폭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전치를 지금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회를 했는데 지금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이전과 예측치를 완전히 다 부합하고 동일한 움직임을 가져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CPI는 일단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큰 폭의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요 정도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지만 사실상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1.4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4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1% 이상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저마다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줘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여기 이 아톰, 코스모스와 이 폴카닷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이죠. 그래서 지금 순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펌핑이 되고 있는 거를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들은요, 레이어 1에서 레이어 2, 지금 크로스체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순환의 움직임들도 생각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환 매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요, 돈이 빠질 때도 이렇게 순환 형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그리고 대세 상승장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 어떤 일정한 가격 변동 흐름들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53.09%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 구간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계단 하락해서 65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큰 폭의 변동은 없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뚜렷한 두 곳이 보일 겁니다.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 어제와 동일하게 38K, 요 구간, 정확하게는 37.9K인데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요. 근데 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가장 뚜렷하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매수세들은 여기를 최후의 마지노선, 최후의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매수세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45K 상단으로 지금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44.7K 그리고 그 상단 정도에 되는 구간들인데 매도세들도 이 구간 위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이 구간들이 뚫리는 순간에 추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상승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크게 상승을 하는 거고요. 하락으로 돌파를 하면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는요, 매도벽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부터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빨간색 고래가 요 구간부터 조금씩 지금 어떤 매입의 움직임들을 가져가려나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들어왔다 바로 또 던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상황들의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덜 명확하고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은 이 녹색 고래도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고팔고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서로 간에 굉장히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추측도 갈리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물 ETF 승인이 정말로 초읽기, 코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전해준 자료에 따르면은 이 블랙록과 이 SEC가 이제 담당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수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참여한 SEC의 직원들이 트레이딩 및 마켓 부서와 그리고 기업 금융 부서의 담당자들이 지금 참여를 한 겁니다. 요 두 부서는 이제 뭘 하는 부서들이냐 하면은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19B4 신청서와 S1 이 양식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기를 결정짓는 담당 부서입니다. 네, 이 얘기는 대부분의 이제 검토들이 끝나가고 승인 여부와 승인 시기를 지금 결정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블랙락의 현물 ETF에 지금 전통은행들도 현금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는 블랙락이 ETF 생태계 내에 적격 참여자가 이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도 새로운 펀드의 지분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이번 양식에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가능해진 부분들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을 원래 미국의 투자 은행들, 이 은행들은 직접 보유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은행들도 이제 ETF의 유동성 공급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인 스트리트나 점프 트레이딩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암호화폐 어떤 유동성 공급자로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런 대형 마켓 메이커 기업들이 이제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이제 은행까지 가능해지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자들의 범위가 더 많이 넓어지는 개념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지금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이제 구글이 내년 1월 말에 암호화폐 신탁 광고를 허용하겠다. 자, 요렇게 광고 정책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시점을 보면은 지금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1월 말, 1월 29일부터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에 맞춰서 광고를 허용한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요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펀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소매 대면 광고를 SEC에 등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어떤 포석인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물 ETF 승인이 굉장히 내년 1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CFTC의 의장인 로스틴 베나움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절대로 증권이 아니고 현행법상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이 시장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가기 위한 어떤 포석들을 또 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가격이 계속해서 또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다가 또 점프할 때 한 번에 크게 점프하는 것들을 우리는 올해에만 또 몇 번을 봐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난 24시간 동안에 CME 그룹에서 지금 네 번째로 큰 비트코인 미결제 악정의 어떤 감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좀 청산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기관 자금들이 일시적으로는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글래스 자료에서도 24시간 동안에 지금 10.45% 가까운 BTC가 지금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10만 9천 개 정도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에서 지금 2022년 7월 이후로는 가장 큰 규모의 단기 보유자 매도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지점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일어났죠. 그런데 이 정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떤 물량들과 대비를 했을 때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도 물량에 비해서 방어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때 당시는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은 지금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했던
했던 그 유사한 시점들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이번에도 매도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잘 소화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매도는 주로 12월 6일에서 13일 사이에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한 어떤 소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어떤 조정들이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펀딩 레이트의 어떤 비율들이 뜨고 있는 시그널들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에서 지금 하락폭이 커졌을 때 이런 음수 펀딩 레이트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들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매도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그널들이 뜨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1000BTC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어떤 눈에 띄는 상승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는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입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요 구간들은 굉장히 파란색이 들어오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 있죠. 10,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 물론 이런 고래들은 굉장히 좀 소수의 고래들이겠죠. 근데 이 고래들은 지금 조금씩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씩 이제 매집보다는 분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승장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요, 많이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조금씩 이 물량을 풀어내면 이거를 단기 보유자들이 주워 담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약간의 무리도 있지만 어쨌든 변화의 조짐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단기 보유자 물량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은 SOPR 지표를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쇼텀 홀더들의 어떤 SOPR 지표입니다. 요거는 기준이 이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의 어떤 움직임들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손실을 보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이익을 보고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이라고 하는 기준들로 1보다 그 상단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을 보는 것이고, 1보다 아래에서는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계속 움직임들을 보면은 이게 매도 물량들의 어떤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중요한 이 1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지금 리테스트가 올해 10월부터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번에도 지금 1에 딱 맞닿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을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강세 전망은 유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뭐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매도 물량이 나오고 CME에서 뭐 미결제 확정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다 단기적인 움직임들이죠. 단기 매도자들입니다. CME 선물도 일반적으로 기관들의 어떤 단기성 자금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저희가 지난번 코비 리서치 센터 연구위원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즉 1년 이상 이거를 갖다 굳건하게 쥐고 놓지 않고 있는 물량 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물량이 지금 70%를 넘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1년 전이라고 하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금 FTX가 파산한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거의 뭐 3배 가까이 상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걸 계속해서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장기 보유자들이 반감기를 기점으로 하는 상승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많이 입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수를 하려는 어떤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6개월 새에 지금 거래소로 입금되는 USDT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전과 비교하면은 거의 7% 가까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유통량은 5.5%밖에 지금 안 되고 이더리움도 8% 정도인데 USDT는 무려 25.8%가 유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들이 뜨게 되면은 이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큰 변동 사항이 없어서 어제 장표를 요거는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영역을 털어내야 되는 거는 결국은 44.7K 요 구간을 빨리 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22MA 여기가 40.7K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요거를 지금 반등하고 상승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상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37.9K까지도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좀 다른 장표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대략 요 구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어떤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제 가격이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게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를 받게 될 것인가 그걸 살펴보면은 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는 요 구간 37.1K에서 38.3K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도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이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하회할 수 있는 악재들이 전해지면은 요거는 이제 무효화된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요 두 구간은 굉장히 쉽게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도달하는 가격대가 바로 이제 44.7K 요 구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넘고 나면은 이제 47K 부근에서 또 어떤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구간들을 지금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지금부터는 상승 랠리를 조금 더 12월 달 동안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좀 불리시한 관점들을 보면은 과거에 12월 달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락하는 구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매크로 트렌드들을 이제 브레이크아웃해서 돌파해서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비교되는 2020년의 상황들만 봐도 12월 달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트렌드가 10월 달, 11월 달에는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도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39.7K에 이 CME 갭이 형성된 부분들을 한번 메꾸고 갈 타이밍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나 많은 의견들이 2016년 당시의 어떤 불장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을 지나와서 여기에 이제 초입들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16년 당시에는 이 구간에서 조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반감기를 지나고 이 한 사이클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느냐를 확인해 보면은 이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들. 자, 요 구간을 이제 지나고 여기 이제 돌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장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접어들고 나면 한 번 더 이런 상승들을 할 것이다. 요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MVRV G스코어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이 온체인 지표상의 이 MVRV G스코어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더디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구간이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인데요. 지금 과거에 요 구간을 통과하고 나서 대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구간이 이제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크립토코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 이 가격대는 47K에서 49K 요 구간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